전국에 있는 돌봄교실 돌봄 전담사들이 총파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국 학교에 돌봄교실에서 일하시는 전일제,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은 아주 오랫동안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업을 한다는 말에 노동조합에 미가입했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서 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를 가장 먼저 부르고 엄마를 찾습니다.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에 오면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을 먼저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무를 하시는 출근 시간이 다른 시간제 돌봄 전담교실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보다 먼저 도착하게 되면 돌봄교실 주변을 배회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돌봄교실이 생겨서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 친구 엄마가 직장에서 일이 늦게 끝난다고 저에게 아이를 함께 찾아줄 것을 막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희 아이와 아이들을 함께 찾아서 놀이터에서 놀고 집에 들어와 돌보면서 헐레벌떡 지친 몸으로 아이를 찾으러 오는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학교와 돌봄교실에 의지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엄마들은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걸 알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단시간 일자리 그런 거 말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돌봄교실 전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전일제와 시간제 채용 기준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단지 온통 단시간 일자리 뿐인 겁니다. 그런 엄마들에게 현실이 겉에서 보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저도 속이 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돌봄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필수 노동자가 맞습니까? 그 아름다운 의미와 보람과 무게감을 느끼기 전에 우리는 씁쓸함을 먼저 느낍니다. 학교에서 돌봄교실 전담사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국회의원도 그 이해 당사자들도 학교 돌봄교실과 돌봄 전담사들을 학교 밖으로 지자체의견이라는 명목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왜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비노조는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여러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지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파업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 정부와 교육부가 파업을 멈추면 안 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용도 없고 말잔치에 불과한 말에 파업을 보류할 생각 없습니다. 11월 6일 1차 경보 파업을 시작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차 파업을 더 힘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 전담사와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돌봄교실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근본적인 차별과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 행동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차별 없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 길에 학비노조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돌봄 선생님들 정말
아니십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학비노조가 돌봄 선생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돌봄 전담사입니다. 돌봄 지자체 이관을 입법화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가능하게 하고 관리 감독 주체를 바꾸어 학교 안에 잘 정착된 돌봄교실을 다시 혼란과 불안정 속으로 내모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는 공적 돌봄이 절실한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돌봄의 주체인 돌봄 전담사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맡은 바 의무를 다하며 등교하는 아동들을 돌보고 교실을 소독하며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직과 교원들이 감염 위험으로 재택근무 중에서도 홀로 학교를 지켰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것이 공적 돌봄의 역할이며, 이는 학부모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돌봄 전담사들은 시설도 다 갖춰지지 않은 교실에서 25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화장실 갈 시간도 법정 휴게 시간도 쉬지 못하고 공부했는데, 노고를 인정하기는커녕 다시 고용 불안 속으로 등 떠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돌봄의 주체인 1,500여 명의 서울시 교육청 돌봄 전담사와 각 지역 교육청 소속 돌봄 전담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자체 이관은 지방 단체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이는 곧 운영상의 부담이 되어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위탁 운영자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니 지금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유료화 될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에서도 차별 없는 평등과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들이 불안정한 돌봄 운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돌봄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온라인 수업과 연계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어서 날로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지자체 이관을 환영해야 할까요? 학교 안에 있고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학교 돌봄을 신뢰하고 선호하는데, 관리 주체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교육의 질은 꼭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받칠 것입니다.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신설되었고,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더욱 그 역할이 빛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을 갈라치고 구분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악법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 시간에 안정적인 돌봄 운영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짧은 근무 시간으로 인해 고통받는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노고를 알아주기는커녕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학비노조가 대안으로 내놓은 바처럼 돌봄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많다면 시간제를 폐지하고 돌봄 전담사에게 권한을 주어 행정 업무를 경감하면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아이들을 만나는 돌봄 선생님 7분이 삭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삭발식을 보면서 전국의 모든 돌봄 전담사들이 삭발을 하면 지자체 이관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자체 이관을 막기 위해 지금 서울의 돌봄 전담사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파업 결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업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코로나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 돌봄교실 문을 닫아야 하는 우리 돌봄 전담사들의 심정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 선생님들이 6일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안전한 돌봄은 교육부 감독 아래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돌봄입니다.
저희 학비노조 돌봄 전담사들은 공적 돌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결산 반대합니다. 이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자체 이관을 저지할 것을 공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학비노조 돌봄교사 일동